당신의 불행은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독이 든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고슴도치는 추위를 피하려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진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른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계속 다가간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참으면 되겠지. 이런 환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피를 흘린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해독제가 없다면 물린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이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독사가 있는가? 함께 있을 때마다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는 사람, 그의 전화번호가 뜰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사람. 오늘 나는 당신에게 5가지 신호를 알려주겠다. 관계를 놓아야 하는 결정적 순간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는 명백한 경고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생존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보호다. 첫 번째, 당신의 성공이 그의 고통이 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의 행복이 그들의 고통이 되는 사람들. 승진 소식을 들고 친구를 만났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설렌다. 기쁘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야, 나 승진했어.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 입꼬리는 올라간다. 축하해. 하지만 그 눈빛을 보라. 0.3초, 채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 경직된 눈동자, 미세하게 굳어지는 표정, 어색하게 떨어지는 시선. 그리고 정확히 2초 후, 그가 말한다. 그래도 힘들겠다. 책임도 커지고,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어. 누가 해도 될 자리였는데. 바로 그 순간이다. 축하가 아니라 깎아내리기가 시작되는 그 경계선.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친다.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 질투하는 자는 남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불행을 만든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그는 당신을 경쟁 상대로 본다. 당신이 올라갈 때마다 자신이 내려간다고 느낀다. 당신의 빛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더 교묘한 유형도 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며칠 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근데 말야, 승진한 김대리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예전만 못한 것 같아. 그는 당신의 성공 후에 당신이 변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사실은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변한 것인데도.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지만 벗이 높은 곳에 오를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드물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 소식에 몸을 비트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지켜보는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의 추락을 기다리는 구경꾼이다. 이런 관계는 놓아라. 당신이 빛날 때 함께 빛나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스스로 빛을 줄이게 된다. 그들을 배려하느라 당신의 기쁨을 숨기게 된다. 별일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어 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절대 그러지 마라. 당신의 빛을 줄이는 대신 그 빛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두 번째, 모든 대화가 그의 이야기로 돌아올 때 에픽테토스는 엔케이리디온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둘인 이유가 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오직 입만 있는 사람들. 친구와 카페에 앉았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요즘 힘든 일이 있다. 말하고 싶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용기를 내서 입을 연다.
요즘 나 좀 힘들어서. 친구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힘들겠다. 당신은 안도한다. 드디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정확히 5초 후 친구가 말한다. 나도 요즘 진짜 힘들어. 너 있잖아. 우리 팀장이. 그리고 그의 독백이 시작된다.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공감한다. 위로한다. 그리고 시간이 됐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은 깨닫는다.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말이 많으면 궁해진다.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대화를 나눔이 아니라 공연으로 본다. 당신은 대화의 동반자가 아니라 관객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 아니라 청중이다. 더 위험한 유형도 있다.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는 더 힘든 이야기로 덮어버린다. 나 요즘 불면증이 심해서. 불면증. 나는 한 달째 한숨도 못 자. 나 이번에 시험 떨어졌어. 그래도 너는 한 번만 떨어진 거잖아. 나는 3번이야. 이것은 공감이 아니다. 경쟁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고통과 비교한다. 그리고 자신이 더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세네카는 행복한 삶에 관하여서 이렇게 썼다.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교양이 없다. 대화가 항상 일방적인 관계, 당신의 이야기는 서론일 뿐이고 그의 이야기가 본론인 관계, 당신이 말을 시작하면 끼어들고 당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당신은 점점 작아진다. 말하기를 포기한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침묵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놓아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없는 사람 곁에서 당신은 결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다. 3번째, 당신의 비밀이 그의 화폐가 될 때, 잠언은 이렇게 경고한다.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자는 신뢰를 배신하는 자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신뢰란 무엇인가? 내가 보여준 약점이 무기가 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다. 내가 털어놓은 고민이 타인의 안주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날 당신은 용기를 낸다. 평소에는 절대 말하지 않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다. 사실 나 요즘. 친구는 진지하게 듣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나만 알게. 절대 말 안 해. 당신은 안도한다. 드디어 짐을 나눴다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른 친구가 당신에게 묻는다. 너 요즘 그 일로 힘들다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어떻게 알았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사람밖에 없다. 당신이 비밀을 털어놓았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그는 왜 말했을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덕을 잃는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보자. 그들은 타인의 사연을 정보로 본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다른 관계에서 통화로 사용한다. 너 이거 아니? 사실 걔가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우월감을 느낀다. 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 나는 그와 그만큼 가깝다. 당신의 비밀은 그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더 교묘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퍼뜨린다. 걔 요즘 힘들대. 우리가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아. 걔 사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당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사정을 여기저기 알린다. 그리고 자신은 착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으로 포장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세 사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 중 2명이 죽는 것이다. 냉소적이지만 현실적인 말이다. 비밀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그 비밀이 흥미롭고 자극적이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당신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당신의 약점을 다른 관계에서 화폐로 사용하는 사람, 당신의 사연을 안주 삼아 타인과의 친밀감을 사는 사람, 이런 관계는 즉시 끊어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한 번 당신의 비밀을 판 사람은 다음에도 팔 것이다. 단지 값이 더 오를 때를 기다릴 뿐이다. 진정한 친구는 침묵할 줄 안다. 그들은 당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 해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입이 가벼운 자는 마음도 가볍다. 당신의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당신도 지킬 수 없다. 네 번째, 함께 있는데도 외로울 때.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찾아온다. 친구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보라. 5명이 둘러앉아 있다.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대화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갈 틈이 없다. 대화는 항상 특정 2~3명 사이에서만 오간다. 당신이 말을 꺼내려 하면 누군가 끼어든다. 당신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 당신은 점점 침묵한다. 2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은 이상하게 공허하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외롭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진정한 친밀함의 결여에서 온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단절된 관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관계. 이것이 진짜 외로움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 이것은 위로가 아니다. 회피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진지하게 마주하고 싶지 않다.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반대로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반응한다. 오, 그래? 잘 됐네. 그리고 곧바로 화제를 바꾼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다.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홀로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꼈다. 함께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관계, 웃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한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는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아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있을 때 더 충만함을 느끼게 한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다는 느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안정감. 이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도 괜찮다는 자유로움.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혼자 있을 때의 고독은 선택이지만 사람들 틈에서의 외로움은 배신이다. 5번째, 위기가 왔을 때, 그가 사라질 때. 셰익스피어는 아테네의 타이먼에서 이렇게 썼다. 부유할 때는 친구가 많지만 곤경에 처하면 친구를 시험하게 된다. 진짜 관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나쁠 때 드러난다. 당신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가정해보자.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다. 당신은 무너진다. 이럴 때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한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 아, 그랬구나. 힘내. 일단 좀 쉬어. 나중에 연락해. 나도 요즘 바빠서. 처음에는 이해한다.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당신이 연락하면 짧게 응대하고 끊는다.
당신은 깨닫는다. 그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만 곁에 있었다는 것을.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친다. 친구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 음식과 같은 친구, 약과 같은 친구, 질병과 같은 친구다. 음식과 같은 친구는 매일 필요하지만 영양가가 없다. 약과 같은 친구는 쓰지만 아플 때 꼭 필요하다. 질병과 같은 친구는 가까이 있을수록 당신을 병들게 한다. 위기가 왔을 때 사라지는 사람들은 음식 같은 친구였다. 함께 즐기고 웃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곁에 있었지만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없다. 더 나쁜 유형도 있다. 당신의 위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걔 요즘 정말 힘들대. 안 됐어. 동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월감을 느낀다. 나는 괜찮은데 쟤는 저렇네. 당신의 추락이 그들에게는 상대적 상승이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부를 때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 사람이다. 위기는 관계를 걸러내는 가장 정직한 채다. 평소에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다. 모두가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신이 넘어졌을 때 누가 손을 내미는지 보라. 대부분은 지나간다. 못 본 척한다. 심지어 피하기도 한다. 저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하지만 진짜 사람은 다가온다. 말하지 않아도 온다. 거창한 위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곁에 있어준다. 당신이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준다. 위기가 왔을 때 사라진 사람들, 그들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다. 당신이 빛날 때만 빛을 나눠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진짜 관계는 어둠 속에서 빛난다. 폭풍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당신의 사람이다. 클로징. 5가지를 말했다. 당신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 위기에 사라지는 사람. 이들은 단순히 안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독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깎고, 꿈을 짓밟고, 영혼을 갉아먹는 독.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쌓지 않는다. 내어줄수록 더 많이 가지고, 나눠줄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잊지 마라. 내어주되 독에게 내어주지는 마라. 나눠주되 당신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나눠주지는 마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차갑고 냉정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끊어내는 것이 가장 따뜻한 선택이다. 당신 자신에 대한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조화롭되 맹종하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은 척하지만 속으로 화합하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이 든 관계는 다르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과 같게 만들려 하거나 당신을 자신보다 낮추려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조용히 멀어져라. 거창한 선언도, 극적인 이별도 필요 없다. 그저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을 미루고, 대화를 짧게 하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둘째,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모든 관계를 지킬 수는 없다.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만 지키면 된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독이 든 관계를 떠나면 일시적으로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곧 평화가 된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된다. 넷째, 새로운 관계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라. 한 번 배신당했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다. 단지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뿐이다.
5째,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독이 든 관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동시에 당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가? 나는 대화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는가? 나는 함께 있을 때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나는 위기가 왔을 때 떠나지 않는가? 이 5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라. 만약 한 가지라도 자신 없다면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놓아야 할 관계일 수 있다. 세네카는 행복한 삶에 관하여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썼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곳에서 자유롭다. 어떤 재난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독이 든 관계를 놓아내는 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타인의 독에 중독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외로울 것이다. 때로는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것이 당신이 당신을 위해 내린 가장 사랑스러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독이 든 관계를 구별하고 그것을 놓아낼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곁에 진심을 가진 사람들만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